그다음에 이제 부성제도의 위헌 여부. 부성제도. 부성제도가 뭐예요? 결혼하면은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거. 그러니까 일단 양성을 모두 따르게 되면 이제 문제가 뭐예요? 그 한 세대면 상관이 없죠. 뭐 김이 뭐 누구누구. 근데 그 다음에 결혼하면 김이 누구누구하고 뭐 박최 누구누구하고 그러면 김이 박최 누구누구. 그럼 밑으로 나가면 이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로는 이제 정해야 되는데 하나로는 기준은 정하되 다른 거를 이렇게 아예 못하게 하는 그거는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면 출생 직후의 자에게 성을 부여할 당시 부가 이미 사망하였거나 부모가 이혼해 모가 단독으로 친권을 하고 양육까지 예상되는 경우 혼외자를 부가 인지하였으나 여전히 모가 단독으로 양육하는 경우 등과 같은 사례에 있어도 일방적으로 부의 성을 사용할 것을 강제하면서 모의 성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개인의 그러니까 이런 경우. 그래서 양부 또는 계부의 성으로 변경이 개인의 인격적이니까 매우 빌접한 가짐에도 부성의 사용만을 강요하는 것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하는 것이요 헌법 10조 36조 1항에 위반된다. 그래서 이 사건 법률의 위헌성 어디에 있어요? 부성주의 원칙을 규정한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한 성을 따르게 하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부성의 사용을 강제하는 것이 부당. 이런 부당한 것을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부성주의 예외를 규정한 적이 있는 것에 있으므로 그러므로 이런 거를 해결해라.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 자, 상속회복 청구권의 제척기간. 자, 일단 위헌이 났어요. 그 이제 이렇게 헌법 공부할 때 이렇게 어려운 게 이런 거죠. 이제 민법을 안 했는데 상속회복 청구권이 뭔지 잘 모르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상속회복 청구권을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자, 상속회복 청구권이란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상속 뭐 이런 거 잘 민법 안 하면 잘 모르시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딱 해서 받아들이고 그 판례를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상속회복 청구권은 상속권이 진정하지 않은 상속인, 즉 참칭 상속인의 침해들. 내가 상속받아야 되는데 저놈이 받아갔어. 너무 열받죠. 그걸 이제 다투는 거예요. 진정하지 않은 상속인, 즉 참칭 상속인의 침해되었을 때 상속권이 침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상속 회복 청구에 대해서는 제척 기간의 적용을 받게 해서 상속에 관한 다툼을 조기에 종식. 요게 포인트예요. 요게. 그러면 이제 법적 성질. 자, 뭐가 문제되는지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와 상속이 포괄적으로 승계돼요. 보통 어떤 물건이 어떤 사람에게 발생하기 위해서는 등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점유의 이전이라든지 그 외부에서 저 사람 거다라고 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 예외적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승계된 상속이 딱 개시되면 바로 알잖아 피상속이 누군지. 그래서 바로 그 사람 거가 되기 때문에 참칭상속 딴 사람이 가져가면은 내 물건에 기해서 가져오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상속인 상속을 침해한 자에 대해 소유권 등이 있음을 이유로 물권적 청구권 행사에서 재산 상속 회복 꾀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법은 따로 상속 회복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느냐. 독립 권리설은 뭐냐면 상속 회복은 개개의 상속 재산에 대한 청구권이 아니라 진정 상속인의 상속 자격, 즉 상속권의 일반적 확정을 구하는 권리라고 보는 게. 그래서 이에 의하면 상속 회복은 개별적 청구권은 그러니까 별도로 물권적 청구권 행사 시 상속 회복 제척 기간 제한을 받지 않아. 그러니까 제척 기간이 있거나 없거나 내 거를 가져갔으니까 뭐 예를 들어 뭐 내 집을 갖고 있으면 물권적 이게 내가 물권자니까 소유권에 의해서 너 가져와. 상속 회복 청구권의 단기의 어떤 제척 기간을 벗어나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근데 중요한 건 집합 권리, 판례. 상속 회복 청구권은 단일 독립의 청구권이 아니라 상속 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재산에 대한 개별적 그럼 물건이 뭐 이런 거니 총 집합.
그래서 이거는 상속을 이유로 해서 상속 재산의 반환을 청구하면서는 그것이 포괄적으로 있는 상속 재산 중에 특정한 재산에 대해 개발적으로 행하여지는 상속을 원인으로 행하여지는 물권적 청구의 경우를 부정. 그래서 이견에 따른 상속 제척 기간이 경과하면은 따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없게 되는. 요게 이제 포인트예요. 그래서 그 뭐 딴 놈이 이렇게 막 상속인 행세해서 막 하면 그걸 빨리 해야지. 그 기간 경과하고 나서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상속인인데 뭐 세상에 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견해에 따른 상속 회복 청구를 제척 기간이 경과하면 따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는 없게. 내가 포괄적으로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판례가 요 집합 권리선의 입장이에요. 그랬을 때 종전에 어떻게 되면 상속회복 청구권의 제척 기간이 상속회복 청구 그 침해를 그 참칭 상속이 막 이렇게 행사하는 거. 안달로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이 된다. 요게 너무 짧다고 봤어요. 요게 개시된 때로. 이거 모를 수도 있잖아. 뭐 외국에 나가서 살고 있거나 뭐 이랬을 때. 그래서 제척 기간. 상속회복 청구권에 대한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라는 단계의 형성 규정함으로 인하여 이 기간의 경과하는 진정한 상속인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와 함께 상속인을 승계한 개개의 권리 의무도 총괄적으로 상실, 참칭 상속인을 상대 재판을 그걸 주장할 수 없고. 그래서 너무 짧게 규정한 것이 상속인의 재산권, 행복주권, 재판 청구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개정됐어. 상속회복 청구권 뭐 제기인데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요건 맞는데 상속권 개시된 날로보다는 침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요렇게 이제 요게 너무 짧다고 위헌 결정이 나서 요렇게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상속 개시된 날로부터 침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비교해서 그래서 다시 다툰 거야.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제한하고 있는 요거를 이게 헌법에 위배되는지 다시 다툰데 요거는 합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상속 개시로부터 10년을 침해 행위가 있은 날로 10년이라 규정하여 종전보다 유리하게 기간을 규정했는데 요거는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상속인의 재산권, 사적 자치권, 재판적으로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평등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개시된 때로부터 아니면 상속권의 침해가 있은 때로부터 10년 구별해서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상속 개시 있으면 안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면 단순 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민법 1026조 2호. 헌법 불합치. 자, 잘 알아두셔야 돼요. 이제 특히 아버지가 이제 사업을 하신다거나 이러신 분들, 그다음에 그 아버지가 채무가 많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바로 제일 좋은 건 한정 승인이 제일 좋아요. 한정 승인. 단순 승인하게 되면은 재산이 이렇게 많으시면 상관이 없는데 빚을 이렇게 다 물려받게 되니까 이게 이제 가장 안 좋으니까 한정 승인 내지 그러니까 빚이 많을 때는 상속 포기를 하면 돼요. 그럼 이제 빚을 안 떠안을 수가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단순 승인으로 의제돼.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한정 승인. 한정 승인은 뭐냐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적극 재산 그 한도 내에서만 내가 받겠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뭐 채무라는 이런 거 받지 않겠다는 어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한정 승인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종전에 이제 뭐가 문제였냐면 민법은 보시면 상속에 관한 권리 의무의 당연 승계를 인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이를 승인하거나 포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것이 이제 상속인의 권리 취득 또는 불이익 부담, 채무가 적극성이 많은 경우를 강요하지 않게 돼. 그래서 상속의 승인 포기 자유인데
민법이 규정하는 승인에는 단순 승인과 한정 승인 두가 있다. 단순 승인은 권리 의무 전면적 승인.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불이익도 이렇게 받아들여. 한정 승인.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변제하게 했던 유보의 상속을 승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요걸로 하면 돼. 근데 민법은 상속이 단순 승인, 한정 승인 포기가 한데 단순 승인을 원칙으로 한다. 포기나 한정 승인 없으면 그러니까 아무 의사 표시가 없으면 단순 승인한 것으로 인정하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법의 승인과 포기. 법정 단순 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게 상속인이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본다. 상속인이 1019조 1항의 기간 내에 한정 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자, 1019조의 승인 또는 포기의 기간. 자, 3월 내에 하셔야 돼요.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 승인이나 한정 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속 개시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3개월 내에 단순 승인이나 한정 승인이나 포기를 할 수 있는데 요 기간 내에 이걸 아무것도 안 하면 단순 승인하는 것을 본다. 요 기간 내에 한정 승인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그래서 단순 승인 의제돼서 까딱하면 이제 빚까지 다 이렇게 덮어쓸 수 있으니까 이것도 상식적으로 기억을 해요. 그 상속 기시 있으면 안 나오면 3개월 내에 단순 승인이나 한정 승인 또는 포기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데 요걸 안 하면 이제 단순 승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뭐냐면 이게 이제 과실 없이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과실 없이. 이런 경우에까지 요게 적용되면 문제가 많다고 해서 헌법 불합치겠죠. 헌법 불합치. 그래서 개정이 어떻게 됐냐면 신설. 요 규정을 신설한 거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고 나서 요 규정. 그러면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자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 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중과실 요 조항을 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신설돼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게 신설돼 들어가기 전에 요 규정에 대해서 그래서 요 규정 단순 승인 의제하는 거를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상속 개시 있으면 안 나오는 3월 내에 한정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을 때는 단순 한 것을 보는 1026조 2호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상속인이 귀책 사유 없이 상속 채무가 적극 재산을 초과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고려 기간 내에 한정 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이 사건 법률정이 단순 승인을 한 것으로 본 것은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재산권을 보장한 헌법 23조 1항 사적 자치권을 보장한 헌법 10조에 위반된 거예요. 귀책 사유 없이. 그래서 귀책 사유와 관련된 요 조항이 그 판례 이후로 새로 들어가게 된 거죠. 자,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상속인이 귀책 사유 없이 상속 채무가 적극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속했으면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 승인 또는 포기하지 못한 경우에도 단순 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것 1026조 2호 재산권 보장이 위반된다. 이렇게 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어요? 종래? 채무까지 다 승계해서 빚이 많았을 때 이제 다 문제되는 거예요. 친생 부인의 소유의 제척 기간. 아까 출생을 안 날로부터 그러니까 종전에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자 친생 부인의 소 아까 봤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친생 추정을 받은 혼인 중의 출생자에 대하여 그 추정을 번복시켜 부자 관계를 부정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인데 자 요거는 현재 규정이에요. 친생 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하여야 된다. 이게 현재 규정인데 종래에는 어떻게 규정됐냐면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 여기는 친생 부인의 사유가 있으면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일을 되는데 여기는 1년 내일 뿐만 아니라 그 출생을 안 날로부터. 사유만 이런 게 아니라 출생을 안 날로부터. 아, 이건 너무 짧죠? 아, 우리 애 태어났다고 막 좋아하다가 보면 1년 후딱 가는데 나중에 이제 내 아이가 아니라는 뭐 이런 걸 아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거 하려고 할 때 너무 짧다라는 거야. 그래서 현저히 짧은 것이어서 친자관계에 부인하고자 하는 부의 가정생활과 신부관계 누릴 인격과 행복추구권 개인의 존엄과 양성권에 기초한 기본권 침해. 출생 안 나올 때 1년 내내 친생 부인의 제척기간. 이 기간이 지나면 친생 부인을 할 수가 없어. 너무 짧아서 헌법 불합치 결정 나서 이렇게 개정이 된 거예요. 사유가 있으면 안 되는 2년 내. 그러면 요거는 그 사유가 있으면 안 날려부터 2년 내. 요 부분은 헌법이 위반되는지 또 다퉜는데 요거는 괜찮다. 신생분의 사유가 있으면 안 날로부터 재창 기간의 기산점을 삼음으로써 부가 혈연과의 진실을 인식할 때의 기간을 유보하고 그로부터 또 2년을 제척 기간에 삼음으로써 부의 친생분에게 실질적으로 보자. 그래서 헌법이 위반되지 않는다. 자, 비의료인도 침구술 및 대체의학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그 자격 및 요건을 법률로 정하지 아니한 입법 부작위. 자, 이런 비의료인이어서 이게 이제 특히 이제 구당 김남수옹 이게 이제 지금 105세인가? 이게 이제 이분이 이제 궁중으로부터만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그 이렇게 침 놓는 그 기술이 그냥 독보적에서 실제로 이제 그 한의사 분들도 이분한테 예전에 이제 가서 그 침 놓는 그 혈 따라서 잘 넣어야 되잖아요. 이분 따라갈 수가 없어서 그 암으로 이렇게 막 고통받고 이러신 분들도 예전에 이제 노태우 뭐 이런 분들 다 여기서 이제 받았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걸 좀 보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비의료이지만 이렇게 이렇게 궁중 막 이렇게 해서 정말로 잘 놓으시는 분들을 침구술 및 대체의학 시술을 할 수 있도록 자격 및 요건을 법률로 정하지 않냐 입법 부작위 해줘야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만 있으면 해줄 수도 있는데 이걸 만약에 정하게 되면 온갖 그 진짜 그 야매 이런 사람들 다 해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비의료인의 이런 거는 잘 안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여기 뭐 의사라든지 한의사라든지 이게 워낙 막강해서 안 되죠. 그래서 헌법 36조 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자, 요 규정만으로 헌법이 비의료인이라는 게 중요해요. 침구술 및 대체의학 시술을 할 수 있도록 자격 및 요건을 법률에 제정할 명시적인 입법을 부여했다 할 수 없다고 봤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법과 대통령령의 위임에 따라 치과 전문의 자격 시험 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시행 규칙을 개정하거나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제도적 조치를 마련하니. 자, 일단 위헌이에요. 아니, 제도적 조치를 마련해 줘야지. 근데 헌법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규정하고 있는 바 치과 전문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일반 국민을 보건권이 현저히 침해당하고 있다고 보기는 일단 어렵다고 봤어요. 근데 전공의 수련이 과정을 마쳤고 치과 전문의 가면 10개로 세분화됐는데 일반 치과의까지 포함해 뭐 11가지 치과의가 존재할 수 있는데도 이를 시행하기 위한 시행규칙이 미비로 청구인들은 그냥 자격까지 다 마쳤는데 일반 치과의로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면 청구인들은 직업으로서 치과 선택하고 이를 수행할 직업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본 거예요. 그 다음에 행복추구권을 침해받고 전공의 수련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반 치과의사나 전문의 시험이 실시되고는 다른 의료구나. 에서는 전문의 시험이 실시되고 있어요. 전문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건권 침해는 아니지만 직업의 자유, 행복추구권,
특히 평등권 침해라고 했다라는 거. 보건권 침해는 아니라고 했어요. 자, 치과 전문의. 우리 앞에서 뭐 봤어요? 치과 전문의. 인턴, 레지던트, 그래서 전문의 과정을 다 받쳐서 시험까지 다 봤는데 전문의가 그러니까 되면은 그러니까 10개 구강 해서 10개 부분이 있는데 전문의가 되면 그 하나만 이렇게 하도록 한 거는 그건 평등원칙 위배. 다른 일반 의들은 나머지를 다 하는데 전문의가 되면 요 하나만 하도록 한 거. 아, 그거는 그 평등원칙 위배된다 그랬죠. 요거 다 하고 요걸 특별히 잘하는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요건 이제 그 전 판례인 거죠. 치과 전문의 제도 자체를 위한 어떤 이렇게 시험 같은 걸 실시하지 않는 거. 그거는 그 직업의 자유는 행복주권 평등권. 왜냐면 다른 분야에서는 의료 분야에서는 전문의 시험이 실시되는데 치과만 안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평등권 침해, 직업의 자유 침해라고 했는데 단 보건권 침해는 아니라고 봤어요. 그다음에 이제 친양제 제도인데 앞에서 한번 했었죠. 그 80페이지에서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친양제 제도가 뭐냐면 종래 양자 제도는 양부의 성을 따를 수 없고 양자라는 사실 호족에 그대로 공시되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때는 입양 자제를 꺼리고 입양을 하는 경우도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 신고하는. 그래서 잘 모르고 나중에 군대 가서 이제 혈액형 검사해서 알게 되는. 저 군대 있을 때도 그런 친구 하나 봤는데 아무튼 이게 이렇게 그대로 알리지 않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2005년에 개정돼서 양자와 양부모의 관계를 친생자와 같이 해서 양자의 복리를 달성하기 위한 친양자 제도를 도입. 이게 필요하죠. 그래서 친양자 입양 요건을 좀 까다롭게 해서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 공동으로 입양. 그다음에 될 사람이 이제 미성년일건. 그래서 하면은 친양자는 부모의 혼인 중 출생자로. 자, 이렇게 저런 문제 의식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독신자 친양자 입양 제한이 독신자의 가족 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지. 친양자로 될 사람은 자신의 양육에 보다 적합한 가정 환경에서 양육받는 것을 선택권을 가지고 입양을 하려는 사람도 새롭게 형성할 가족의 구성원이므로 이제 이런 권리를 가지는데 심판 대상자는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을 봉쇄해서 독신자가 가족 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 이게 이제 가족 생활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어요. 자, 독신자의 가족 생활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합리적 이유가 있겠죠. 그다음에 심판대에서 친양자가 안정된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가정에 입양되도록 양자의 복리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성년의 독신자는 요건이 혼인 중에 부부로 공동으로 입양해야 되니까 독신자는 입양할 수 없잖아요.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성년의 독신자는 비록 친양자 입양을 할 수는 없지만 일반 입양은 가능해. 일반이면. 그래서 가족을 형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 누구야? 홍석천인가? 자기 조카인가를 입양했죠. 그렇게 일반 입양하면 되니까. 그래서 독신자의 가족 생활 자유를 침해한다 볼 수 없다. 자, 이렇게 헌법 36조와 관련된 판례들 보셨는데 36조와 관련된 판례들은 최근에 중요하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거 최근에 헌법 불합치기에서 민법 개정되고 민법 대법원 판례까지 나온 거 그런 판례들은 굉장히 중요해요.